네, 02-2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석은 소스 코드에 삽입이 되는 메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모는 말 그대로 메모이기 때문에 컴파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주석의 유무는 컴파일 및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코드에서 내가 무엇인가 글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후에 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석이라는 걸 답니다. 즉 주석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달 수 있는 문법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석을 다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 첫 번째, 블록 단위로 여러분들은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주석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명시하냐면, 이걸로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끝은 이걸로 명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행에서 여러분이 시작과 끝을 명시하면 한 행 전체 혹은 일부를 갖다가 주석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블록 단위 주석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행의 주석 처리에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 행의 주석을 처리할 때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블록 단위 주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에 주석의 시작이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거를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석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주석의 끝이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 단위 주석은 주석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달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한 행을 주석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행을 주석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행 전체가 아닌 한 행의 일부만을 주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행 단위 주석 처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행 단위 주석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거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코드는 다 주석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가 앞에서 본 printf 함수 호출 문장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예,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출력된다. 우리 그 사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행단위 주석. 그러면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컴파일을 해오는데 자, printf의 함수 호출문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주석이 등장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쓰던 간에 컴파일러는 무시를 하고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행 단위 주석이에요. 따라서 한 행을 주석 처리할 때는 사실 이게 훨씬 더 간결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행을 주석 처리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연이어서 행 단위 주석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행 단위 주석이라고 해서 얘가 한 행을 주석 처리할 때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행을 갖다가 동시에 주석 처리해야 될 때는 이것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블록 단위 주석을 이용해도 한 행 또는 두 행 이상을 갖다가 주석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 단위 주석을 이용을 해서도 한 행 혹은 두 행 이상을 갖다가 주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쓰는 것이 더 좋으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다는 방식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유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기준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한 3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파일들도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각 사람이 주석을 다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경력이 여러 있는 3년차 개발자, 5년차 개발자, 10년차 개발자가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적용할 주석의 모델을 결정 짓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어떤 주석 처리 방식을 갖다가 지금부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방식을 끝까지 고집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이제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주석을 잘 안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흔히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갖다가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테트리스 게임 간단할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하게 작성을 해도 보통은 한 500라인에서요 1000라인이 넘어갑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거 상당히 양이 많은 겁니다. 코드 1000라인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코드 라인이 1000라인이라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통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개발 안 합니다. 솔직히 뭐 개인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석을 사실상 불필요하게 느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그 코드를 내가 잘 알죠. 자, 그런데 주석을 달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 코드를 유지보수하거나 내 코드를 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주석을 달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석을 답니다. 그런데 주석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달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 대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결정해 놓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석을 단다가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남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코드를 볼, 즉 주석을 봐야 될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히 주석을 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C 언어를 공부하신 다음에 나름의 프로젝트를 간단하게나마 좀 진행을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트리스를 갖다가 2월 달에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런 다음에 뭐 1년도 아니에요. 딱 한 달만 지나서 내가 구현한 코드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전에 구현한 코드니까 내가 다 기억이 나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코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사실 사람이 받은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제 망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망각이라는 게 유독 또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달도 아닙니다. 일주일만 지나서 보더라도 제가 작성한 코드, 내가 왜 이렇게 구현을 했었지라고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석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을 위해서 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주석은 객관적으로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주석도요, 코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뭐 이제 라인 단위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이 주석도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부러 포함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석 다는 습관을 지금부터 조금 들이셔야 되겠죠. 내가 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남과 나를 위한 주석을 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석 처리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석이라는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이에요. 사실 좀 상당히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 스탠다드 io.h의 헤더를 인크루드하는 문장이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 문장을 선언해야지만 printf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printf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헤더 파일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헤더 파일 선언이다 라고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메인 함수의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죠. 그래서 여기가 메인 함수의 시작이고 여기가 메인 함수의 끝이다. 이런 것까지 달 필요는 솔직히 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도 보면 리턴 제로, 0을 반환, 뭐 이런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printf 함수 호출은 문자열의 출력이잖아요. 뭐 이런 거 사실 불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그럴듯한 그 주석은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히스토리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정도가 사실은 가장 그럴듯한 주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 몇 줄에 걸쳐서 썼을 때 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별도로 커멘트, 주석을 달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좀 과도한 예이고요. 주석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삽입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린 예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면 좀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주석의 시작이죠. 따라서 컴파일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석의 끝을 의미하는 여기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프로그램 코드에는 지장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부분들도 다 주석 처리가 되어서 무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여러분들이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석을 말 그대로 커멘트를 달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요, 1행이 있고 코드가 2, 3, 4, 5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런 테스트를 나중에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3행을 갖다가 삽입하지 않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주석 처리하고 예제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그런 형태로도 주석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즉, 내 프로그램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혹은 프로그램의 어떤 그 코드의 영향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분을 갖다 주석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1, 2, 3, 4, 5행 총 5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저는 3행이 실제로 출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주석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던 찾고자 하는 바에 좀 근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3행과 더불어 2행과 4행도 좀 주석 처리를 하고 1행과 5행만 있었을 때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주석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2행과 4행. 이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행부터 3, 4 여기까지 통째로 주석 처리를 해야지 라고 해서 2, 3, 4행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주석 처리되니까 1행과 5행만 실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순서대로 인식을 합니다. 자, 1행을 갖다가 컴파일하고,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보고서는 이거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는 녀석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걸 녀석이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자, 처음 딱 얘를 만나는 순간, 자, 지금부터는 주석이다 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제까지 무시를 하냐면은 바로 주석의 끝을 만나는 여기까지 무시를 해버려요. 즉, 얘와 얘가 하나의 쌍이고 얘와 얘가 하나의 쌍인데, 이건 이제 우리의 의도죠. 실제로 컴파일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을 주석 처리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번째 행은 컴파일의 대상이 되죠. 자, 따라서 네 번째 행을 컴파일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주석의 끝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물어봅니다. 너 왜 주석의 끝만 삽입을 해놨냐? 주석의 시작을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블럭 단위 주석은 중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석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의미 없이 혼자 등장한 주석의 끝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에 1, 2, 3, 4, 5행 있을 때 처음에 3행만 주석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2행과 4행을 갖다 더불어 주석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 단위 주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단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행 단위 주석이 있고 그것을 블럭 단위 주석이 포함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이건 서로 전혀 다른 그 주석의 형태죠. 자, 얘가 주석의 시작입니다. 블럭 단위 주석. 그러면 무엇을 찾을 때 동안 무시를 해요? 얘를 찾을 때 동안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2행, 3행, 4행까지 다 무시가 되고 여기를 주석의 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 3, 4행이 적절히 주석으로 처리가 되어서 컴파일러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신 것은 겹치는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블럭 단위 주석은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다가 다양한 형태로 주석을 처리를 해보시되 이렇게 주석을 처리했을 때에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